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봄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기껏해야 80번에서 90번 정도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소중한 봄을 부지런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과 잘 어울리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봄날 이상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바라기를 주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화가 봄날 이상현 작가이고요. 요즘은 인천 메세나 협회와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인천 토박이 작가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성함 앞에 붙는 이 봄날이라는 아호가 굉장히 예쁘고 또 기억하기도 쉬운 애칭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봄날 이상현 작가로 불리게 되신 건가요? 네, 저 봄날은 제 한글 아호이고요.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육아를 하느냐고 사실은 40살이 되어서 다시 붓을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문인화 스승님께서 제 화가로서의 제 인생이 네. 봄날처럼 화창하고 화사해라 하는 뜻에서 제 한글호를 봄날로 지어주셨고요. 인천을,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상을 네. 봄날처럼 아름답게 가꾸라고 그렇게 해서 지어주신 호입니다. 네. 작가님 그림을 저도 종종 봤었는데 해바라기를 주로 그리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아니라 네. 특별하게 좀 해바라기를 그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40살에 돼서 다시 붓을 잡았는데 네.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15년이나 늦어진 거죠. 작가 활동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수상 경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군자를 다 배우고 나온 후에 나한테 좀 투영되는 그러한 문이나 소재가 없을까 하고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네. 해바라기를 접하게 됐는데 네. 해바라기가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과 해바라기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해바라기를 그때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봄날 이상현 하면 해바라기 작가다. 그리고 네. 해바라기를 보면 봄날 이상현이 생각난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봄 하면 떠오르는 색이 노란색이잖아요. 해바라기와 노란색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타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40살에 다시 붓을 잡게 돼서 굉장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공모전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당시는 거의 1년에 20회가 넘는 공모전에 계속 제가 도전을 했었고요.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수상 소식이 있었는데 특히 네. 2013년도에 제주 추사 김정희 휘호대에서 네. 제가 대상을 수상했었고요. 네. 같은 해 대한민국 문인화 대전이라고 거기서 종합대상을 제가 또 수상했어요. 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미술대전에서 제가 또 영예롭게 해바라기로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국전이라고 불리죠. 대한민국 미술대전. 네. 그래서 또 해바라기로 대상을 수상했는데 네. 대상은 한 번 타기도 어렵다는 제가 그쵸. 하늘에서 네. 내린다는 대상을 4번이나 수상한 네.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작가님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15년이나 늦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또 열정이 크셨고 또 재능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은 인천 토박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에 대한 애양심이 또 누구보다 크시다고 들었어요. 작가님께 인천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인천 지금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죠. 네. 거기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어렸을 때 갯벌에서 뛰어놀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천에 이제 초중고 인천대학교에서 한국까지 다 마치고 서울 남자 만나서 네.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고 있고 저한테 2딸도 인천에서 다 네.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물론 정주민이기도 하지만 제가 자꾸 인천에 뭔가를
베풀고 싶고 뭐 서울에서 좋은 걸 네. 배우게 되면 자꾸 인천에 뭔가를 벤치마킹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도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항상 인천을 아끼고 그리고 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죠. 제가 네. 인천에서 쭉 살아온 지가. 네. 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인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이런 애정이 또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인천 지역에 기부를 이어오셨다고 들었는데 기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기부는 사실 제가 기부에 영향을 받은 것은 저희 친정 어머님이신 인천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임남례 회장님이 초대 회장님이셨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이세요. 친정 네, 어머님이신데 네. 제가 친정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천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저한테 네가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네. 인천대학교에서 한국학까지 전공해서 인천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니 앞으로 너의 전시가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전시를 네. 하면 참 좋겠다라고 네.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부 전시를 이제까지 해오고 있고 네. 기부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네. 거는 없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활동 중에 지난해 진행됐던 이 콜라보 기부가 기억에 남는데요. 예술과 기부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된 건가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후에 어머님 말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어떤 그런 전시를 기억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인화가인 만큼 시서화 그 세 가지의 3요소를 잘 활용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하는 혼자 하는 전시가 아니라 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 그리고 그게 사회적 공헌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전시를 하게 된 하나의 콘텐츠는 지금 이나인 아나운서님께서 네, 네. 저하고 이제 전시를 하실 때 저한테 인천 사랑의 글귀를 저에게 콜라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남인천 방송은 나의 봄날이다. 네, 네. 그런 글을 저한테 주시면 네, 네. 제가 해바라기를 그리고 그 위에 제 붓글씨 서체로 그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이나인님의 글, 봄날 이상현 서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작품을 제작을 하고요. 네. 그 공동으로 작품을 좀 호흡하면서 하는 네, 네, 전시였던 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작품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그런 전시를 네. 제가 기획을 했었고요. 이게 네. 전국 최초라고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인천시민 55인과 함께하는 그런 전시를 시즌 1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인 2021년도에 네. 인천시민 100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도 시즌 2를 잘 마쳤고요. 그 시즌 3 작년에 네. 인천시민 200인과 함께하는 기부 네. 전시를 해서 시즌 3까지 잘 마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인천사랑 콜라보 작품을 355개를 5년 동안 제작을 네. 한 거고요. 기부 금액을 누가 물어보셔갖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500만 원 좀 넘게 5년 네. 동안 네. 그렇게 기부를 굉장히 또 큰 해온 금액이네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생각해보니까 작가님이 어머님도 두 모녀가 굉장히 또 훌륭하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흔히 예술이 사실 배고픈 직업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예술 환경이 아직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인천이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 좀 어떤 도시라고 보시나요? 제가 미술을 처음에 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께 네. 엄마 저 미대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인데 네가 미대를 가더라도 직업은 미술을 활용한 다른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미대를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았는데 마침 큰 딸이 고3 때 저한테 엄마 나 미대 가고 싶어요 라고 어머, 말을 네,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만감이 굉장히 네. 들더라고요. 이처럼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술가들이 살아가기에는 산업의 어떤 경제 발전에 비례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또 예술가들의 활동에 후원의 역할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네. 메세나 등의 그 역할이 큰 도움이 되는데 네. 인천이 그 부분에서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는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천시 같은 경우는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네. 서울특별시나 타시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부각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으로서는 또 예술가로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는 메세나협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가님이 대표로 인천 메세나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제가 그동안 예술가로서 해온 다양한 활동들이 메세나였고 또 전국의 한국 메세나협회 등 한 17개 시도에서 거의 메세나협회가 출범이 되어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인천시는 좀 광역시 중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네. 민간 차원에서라도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인천 메세나협회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명칭을 했고요. 네. 그리고 10월에 발기인 발대식을 한 600여 분이 해주셔갖고 발대식을 치렀고 현재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후에 사단법인 지금 설립 추진위원단을 지금 구성해서 네. 현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네.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협회 설립에 앞서서 메세나 관련 활동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인천사랑 콜라보 기부 전시회를 시즌 2까지 이제 치르고 나서 보니까 네. 느낀 점이 있었어요. 네. 제가 기획한 이 전시가 메세나 활동인데 네. 콜라보를 참여하셨던 인천 오피니언 리더분들조차 이게 메세나라는 거를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더라고요. 단어 네. 자체에 대해서 네. 조금 생소하게 느끼셔서 제가 그래서 시즌 3에는 네. 인천 메세나 200 콘서트라고 해서 아예 전시 타이틀에 네. 메세나라는 단어를 노출시키고 네. 공격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2022년도에 그 인천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인천 미술협회에서 네. 한 20여 년 동안 해마다 열리는 아트 페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트 페어에 참가를 하려 그러면 작가들이 그 부수비를 자부담하는 방식이라 작가들에게 사실은 많이 좀 될 부담이 수가 되거든요.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그런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 행사에서 작가 33인 그리고 기업 33개의 기업을 1대1로 매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작가에게 부수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작가는 행사 기간 동안 작품이 팔리면 그 작품 판매 금액의 20%를 기업에게 리턴하는 그런 네. 1대1 매칭 네. 투자 개념 도입의 네. 메세나를 제가 처음 이게 아마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거를 처음에 이제 선보였고요. 또 그 사례가 제가 홍익대학교에서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학위 논문으로도 제가 썼고요. 그리고 학회에도 게재돼서 네. 굉장히 신선한 논제다라는 평가를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인천 탁주 소성주 아시죠? 네. 2023년에는 그 소성주 라벨에 생소성주 이렇게 4글자를 쓰고 그 글씨를 쓴 개런티를 주셔갖고 제가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인천탁주와 함께 공동 기부를 한 그때도 기부를 또 네, 공동 기부했습니다. 인천탁주와. 그래서 네. 뭐 그런 활동들이 협회를 설립 전에 제가 했던 뭐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문화예술 인프라가 서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인천 메세나협회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인천 메세나협회는 어떤 이유로 추진이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제가 전시를 통해서 메세나 활동을 해왔는데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에 메세나 협회가 없다는 거를 제가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네. 그간의 메세나 활동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장들이 특히 인천은 4년마다 한 번씩 여야가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 메세나의 어떤 지속성이 많이 좀 훼손된 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좀 시작을 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어서 예술가인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됐고요. 네. 한간에는 또 메세나의 수혜자인 예술가가 왜 또 메세나 협회를 하냐 이런 말씀들도 우려 섞인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저는 비영리 단체의 어떤 대표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요. 지역사회에 어떤 저보다 훨씬 더 인품이 좋고 명망 있으신 그런 오피니언 리더 한 분을 명예회장님으로 모시고요. 그래서 제가 추대를 해서 그분들을 따르는 많은 그 부회장님들,
부회장님들도 기업인들 네.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그런 지금 조직도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네, 배경으로 네. 메세나 협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인천의 메세나 협회가 설립이 되면 많은 또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과 좀 어떤 부분이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인천에서 메세나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다양하게 메세나 활동은 있었지만 협회라는 어떤 체계적인 조직이 없었다 보니까 어떤 메세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협회가 인천 메세나의 그 매개 역할, 매개 단체의 그런 역할을 하고 기업 또 예술인들이 메세나 플랫폼으로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체가 생긴다는 것을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전국의 메세나 협회 현황을 보면 뭐 대략 한 15개, 뭐 정확한 데이터는 네.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 관주도 또 민간 주도의 메세나 협회가 있는데 네, 네, 네. 인천의 경우는 지역사회 여론이 민간 주도의 메세나 협회를 지향하는 기반이 있어서 그동안 봄날 이상현 작가가 이렇게 메세나 활동을 했는데 한번 나서서 협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공주도의 메세나 협회보다 또 민간의 메세나 협회는 지속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확산성을 네. 확보했다라고 네. 감히 좀 제가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천에서는 제가 이미 2022년도에 그 투자형 지역 메세나를 실현을 해서 논문으로 아까 썼다고 네,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신견엠의 그 메세나를 실행했기 때문에 또 이게 전국 최초예요. 전국 최초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델을 인천형 메세나에 기반을 두고 펼친다면 기업도 예술가도 메세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메세나 모델을 어떤 구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축이 인천 메세나 협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인천 청년 예술가들이 좀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가님께서 꼭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 메세나협회 활동을 통해서 인천의 예술가로서 기대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천 토박이 예술가인데 30년 전 제가 미대를 갈 때랑 현재 예술가들의 처우에는 사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문화예술이 사실 뭐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 우선순위가 조금 많이 좀 뒤로 밀리다 보니 밀리다 네네. 보니까 그게 사실인데 인간은 정신적인 쾌락도 즐거움에 대한 어떤 네. 생리적인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에 문화예술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 또 만족감, 감동, 또 희열까지 느끼게 그런 선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큼 문화예술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행복감을 주는 큰 요소이고 또 그걸 제작하는 예술가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술가들인데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행복한 작품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인천 메세나협회가 균형감을 갖고 또 네. 지속 가능하고 세심하고 유연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누구보다도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사단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네. 재정 상태의 그 시드머니를 확보를 해서 특히 중점 사업 실행으로 인천 메세나협회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일련의 목표고요. 또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이라고 하면 감히 30년 후를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지금 50대지만 네. 80대 원로 작가가 되었을 때 인천시가 예술가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네. 그래서 예술로 물들어가는 도시,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모여들 수 있는 도시, 그거를 우리 아이들, 딸들이 인천에 가면 예술 활동이 메세나를 통해 다른 시도보다 더 다양해, 네. 더 후원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메세나 협회, 인천 메세나 협회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주변 분들께서 제게 왜 꽃길을 두고 굳이 길도 없는 쇠길을 만드는 비포장 도로를 가냐, 참 사서 고생이다 라고 말씀들도 하시고요. 지치지 않게 천천히 가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뭐 메세나가
1, 2년 만에 성과가 나는 그런 활동도 아니고 문화예술 발전에 그 활성화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 메세나가 그 중심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메세나 협회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인천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인천 메세나 협회가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만큼 중구에 오시면 김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김구거리 지나시다가 봄날 이상현이라는 간판과 인천 메세나협회 간판을 좀 보시면 인터넷 서치도 좀 해주시고 인천 메세나협회가 뭐라는 곳이구나라고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봄날 이상현 작가가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질러 사는 작가구나 그런 거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치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문화로 하나 되는 인천이 어떤 그런 큰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특히 메세나의 중심인 기업인분들께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공헌에 적극 좀 동참해 주셔서요. 인천시가 인천 메세나 협회로 인해서 인천의 르네상스 시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동참을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RB 초대석에서는 봄날 이상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인천이 문화예술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천 메세나 협회에도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대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